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청춘 토크쇼 절친 어느덧 시즌 1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절에서 만난 친구들과 거침없는 수다를 통해 우리 청춘들의 고민과 삶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해본 뜻깊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즌 1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우리 절친 출연자분들과 동창회를 결성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청춘 토크쇼 절친에서 펼쳐집니다.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로 뭉친 절친 동창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로 친구를 사지 말라.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선물을 주지 않으면 그 친구의 사랑도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친구를 사귀시나요? 저는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친구의 성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절친분들 믿음과 신뢰로 뭉쳐 있을 텐데요. 절친 동창회 이름이 아이러브 절친이네요. 아이러브 절친 10분의 동창 친구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관정 장지열 고부님이 차례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우리 절친 여러분들 네 글자 소개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 방송이 시작되고 나면 이미 군대에 있을 입대를 앞둔 곧 군대 갈 유인재 버부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걸크러쉬 조계사 청년회 회장 한정민 버부님. 반갑습니다. 네, 소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 불교 동아리 회장 조혜은 버부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드라마 비주얼이죠. 아침 드라마에서 왠지 치정 로맨스를 할 것 같은 뛰어난 비주얼의 본부장님 이동건 버부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실 텐데요. 얜 누구지? 신영성 버부님이고요. 네. 봉은사 봉사부 차장 소임을 맡고 계신 오늘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는요, 막 제대한 오명석 버부님. 네. 그리고 곧 출가할 윤민수 버부님. 네. 그리고 코칭 전문가 외유내강 원지희 버부님. 그리고 우리 댄서 언니 유명주 버부님 이렇게 반갑습니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주 절친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오도방정 관정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가 좀 약한 것 같은데 힘차게 해볼까요? 청춘 토크쇼 절친 우리 절에서 만난 친구들 이제 시즌 1을 마감을 해야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재충전이 필요한 2년? 2년? 네. 2년?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아쉬운 것도 있고 또 감사한 일들도 있어서 이렇게 동창회를 결성을 했는데요. 이름이 아이러브 절친이잖아요. 약간 감각이 네. 이 20대 감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 올해로 부록에 접어드신 우리 작가님께서 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스님. 부록. 네. 미혹하지 않으시다. 네. 예. 흔들리지 않는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지혜로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괜찮겠죠? 아이러브 절친? 무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군대에서 잘하겠네요. 그러면 아이러브 절친 멤버가 누군가요?
지금 우리 여기 절친에 출연해주신 청년 불자라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동창회가 만들어지면 오늘 10분 모셨지만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열려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TV에 나왔어야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 절친에 출연해주신 그리고 절친에 출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리고 또 원빈 스님을 사랑하는 청춘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이겠죠? 아, 마지막 멘트 이상한데요? 그러면은 작가님이나 PD님은 안 나오셨으니까 빼야 되나요? 아, 카메라 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분이 그렇게 막 넓지 않으셔서 방송 철수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된다는 건가요? 우리 절친을 사랑해주시는 분들, 절친을 만들어 가신 분들, 절친에 함께 해주신 분들, 사실 모두 동창회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랩같이 말을 했는데 복잡하니까 네. 복잡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동창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려면은 일단 동창회 뭔가 모임이 만들어지면 회장을 뽑아야죠. 근데 우리 법우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 우리 이야기를 꺼낸 분들이 이렇게 먼저 말씀해주신 분들이 항상 하게 되는 게 좀 보통 순리잖아요. 학교에서 네. 조별과제 하면은 먼저 말 꺼낸 사람이 조장을 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반대입니다. 장재열 씨께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밥을 먹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돼요. 지금 이제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무슨 법이죠, 그거? 네, 김영란법. 네. 네. 다른 법우님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스님 적극 추천합니다. 네. 네. 자, 1대1 나왔습니다. 저는 밥 안 샀습니다. 저도 장재열 법무님 추천. 아니, 저 안 샀어요. 안 샀어요. 네. 우리 이동건 법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장재열 법우님 밥을 먹고 추천드려요. 권지 법부님은요? 권지 법우님은요? 네. 저는 저희 두 분의 공약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해요. 공약. 공약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 저는 이런 공약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편지를 한 번씩 써주시면 그럼 저는 그분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명 다 그 공약을 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그러면 스님부터 공약 발표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써주신 대로 네. 공약 발표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모임이니까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야겠죠. 네. 너무 자주 모이면 싫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반년에 한 번이든 어떤 조건이든 일단 모임을 가지면은 만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같이 공양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혹시 윤민수 법우님이 여기 연세 제일 많으시죠? 아닙니다. 우리 봉사부 차장님께서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혹시 아니라고 안 하고. 아니 이제 곧 부록이 될 39입니다. 아, 네. 많으시네요. 그래도 제가 아직 우리 청년들이니까 모임을 개최를 하면은 밥값을 내라고 네. 작가님이 일단 써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예, 밥값을 네. 내겠습니다. 네. 이게 공약인가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이게 공약 같아요. 밥이 공약이 되는. 그러니까 모임을 가지고 네. 그다음에 공약 밥값은 내겠다. 네. 네. 먹는 게 최고죠. 네, 다음 장재열 법무님 듣고 싶은데요. 네. 저도 써주셨어요. 써주셨는데요. 저는 매달 모임 추진으로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매달 밥값 플러스 커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잘 나가시죠? 제가 읽지 않으려 했어요. 읽지 않으려 했는데 저는 이런 공약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동창회 회장이 되면 얼마
나 자주 모이고 이런 것보다 모일 때마다 우리 원빈 스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꼭 모셔오겠습니다. 매력 있습니다. 그러면 저 추가 공약 하나 할게요. 네. 이 공약은 장재열 법우님이 회장이 된다면 네. 제가 모임 때 갈게요. 그러면 이거 편집각인데? 이게 왜 편집각이요? 아니, 스님이 되시면 스님이 당연히 오시는 거니까. 아니에요. 카드만 보내시죠. 아니 요즘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 편지. 전해서 갈 수도 있어요. 네, 영상 통화로 스님 뵙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하면 제가 할까요? 아니, 거수로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 손들기. 네, 네. 거수로 결정을 해보죠. 네. 우리 제안해주신 지 법우님이 한번 거수 딱 선창해주시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딱 네, 손을 들어볼까요? 거수로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네. 원빈 스님께서 회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짰네, 짰어. 짰다.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제 너밖에 없다. 네, 좀 사실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혹여나 제가 돼도 원빈 스님을 모셔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손 드신 것도 다들 대본대로죠. 네, 그러면 원빈 스님께서 동창회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스님. 지금 표정 안 좋은 거 아시죠? 일단은 지금 저희 장재열 법우님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작가님이 써주셔서 저희가 써주신 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빼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절친이라고 하는 인연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절친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 번씩 보기는 봐야 이게 좀 익숙해지고 절친스러워져요. 제가 저 이동건 부부님 보자마자 그랬잖아요. 언제 나오셨죠? 너무 잘생겨가지고 평범한 비주얼이라. 우리 유인재 법우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딱 기억이 남잖아요. 뇌리에 남는 비주얼. 그래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처음에 딱 기억을 못 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게 정해진 기간이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으니까 가끔씩 한 번씩 모여서 차 한 잔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실제 있으면 원래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공양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낯을 많이 가려요. 네, 낯을 엄청나게 가려가지고 부담스러워해서 사실은 잘 안 나가지만 이제 모임이 결성된다면 제가 꼭 참석을 하도록 우리 아까 장재열 부부님이 실물을 다 볼 거예요. 그러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서로 절친스럽게 얼굴 정도는 기억하게 그리고 서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절친스럽게 그렇게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시청자분들이 네. 절친 방송이 아니라 무슨 동창회 무슨 식이라 그래요 그거? 만들어지는 거. 발족식? 발족식 이런 걸로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동창회가 만들어진다? 이건 사실은 방송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방송 때문이고 그 방송이 더 좋게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이 인연이 소중하게
이어져 나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시즌 1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동창회 같은 거 할 때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하나요? 결국은 주제는 시즌 1일 텐데. 장지열 법부님. 글쎄요,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죠. 동창회를 가면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학교 선생님 얘기, 학교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 동창회가 만들어졌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도 동창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참가해주신 절친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지나간 시간들, 에피소드들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동창회 같이 옛 기분, 옛날 생각 또는 보았던 우리 에피소드를 생각이 나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절친 여러분들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쌍둥이 우리 새쌍둥이였죠? 네. 새쌍둥이가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윤지호 스님. 아니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새쌍둥이가 기억이 나요. 관정법부님 뭐 기억나는 일들 있나요? 저는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스님께서 항상 매의 눈으로 이렇게 살펴주셨던 절로 가야 할 친구들, 절에서 만난 친구들 말고 우리 절로 가야 할 친구들 있었죠. 오늘도 우리 절로 가야 할 친구들 와주셨는데 네, 정말 저는 이 절친을 하면서 스님의 말씀에도 한복을 했지만 우리 절친 여러분들의 이 신심과 불심에 너무 놀래서 정말 우리 절친 여러분들 중에 출가자가 언젠간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나왔나요? 나올 아마 곧 예정입니다. 나오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 윤민수 법우님 얘기하는 거 맞죠? 네. 자꾸 뭐 뒤에 누가 있는지 보는데 우리 못 보는 사람을 보고 있나요 지금? 자꾸 보는데 윤민수 법우님하고 방송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 했나요? 출가 출가 얘기. 네. 그럼 뭐 출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눈 다음에 뭐 기억나는 얘기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그 스님께서 스님께서 그 아주 친절하게 윤 스님이라는 또 그 애칭을 불러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많은 스님들께서 출가를 권유를 하셨는데 저는 뭐 출가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올해부터는 결혼 생각이 듭니다. 좀 반대로 가고 있네. 원래 정상이었다가 어떤 수행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결혼 생각이 탁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 3년 넘게, 30대 초에 그래서 한 3년 넘게 떨어져 나가다가 올해부터 다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불교 영화나 명상센터 건립이나 또 혹은 또 불교 방송국 건립이나 이러한 그 꿈이 같은 배우자가 있다면 또 같이 이렇게 꿈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정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50억을 줘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까 오는데. 50억을 정말요? 줘도. 그럼요. 왜냐면은 저도 제가 아직 그 우주로부터 받은 숙제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이롭게 저는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세간이건 출세간이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거라 한 어떤 조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출가가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하나가 하셔야 될 아닌가.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그 전도사님이었나요? 네, 이웃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절친. 포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도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윤민수 법우님이 이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결혼 못 하실 것 같아요. 저기 그 피디님 저 눈물 좀 닦고.
어쨌든 뭐 좋습니다. 청년 불자로서 제가 불자로서도 열심히 불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것도 모범적이고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장지열 부분 제 지쳤어요. 다음 분 또 누가 기억이 나세요? 한정민 법우님은 여러 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주셨고 오실 때마다 많은 얘기를 해주시진 않으셨지만 강한 한 방이 있으셨던 출연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일 기억에 남으셨던 어떤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는 첫 회, 그 가장 긴장하고 떨렸던 그 첫 회 때 청년의 홍보를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히려 되게 위로받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리더라면 치열하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가서 정말 치열하게 행복한 모습을 버부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 나간 날 알아보는 보살님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계사 안에서 저를 보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보살님들이 많아가지고 청년회 또 예쁨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네. 큰 기회이자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로 지금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한 리더에 가까워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지금 앞으로 남은 1년 또 어떻게 버부들과 행복하게 지낼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우리 원빈 스님이 기억을 못 하셨던 우리 이동건 법우님. 지금 우리 한정민 법우님 말씀대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네네. 이동건 법우님을 기억하는 모습은 부드러워 보이는데 화를 내는 남자. 네, 요즘에는 화를 어떻게 다스리세요? 그때 제가 절친에 나와서 화를 주제로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사실 화를 많이 안 낸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님께서 화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제 삶을 이제 살면서 화나는 그 마음이 날 때 이제 그런 스님이 해줬던 그 말들 그리고 그때 같이 나와서 말씀하셨던 게스트 분들의 얘기를 다시 꺼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화를 낮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아마 이동건 부부님이 화를 잘 안 낸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화를 내는 유형이 밖으로 내는 유형이 있고 안으로 내는 유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우리 권지 부부님도 같은 회차에 나오셨나요? 네, 맞아요. 같이 동건 나왔었어요. 버부님이랑 같은 회차에 나왔었어요. 화 잘 내시는 유형이었나요? 아니면은 안으로? 안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었는데 코칭을 하면서 점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밖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때 얘기를 드렸었고요. 네. 저는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설문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테스트. 그래서 짜증, 반감에서 짜증, 그리고 분노 지수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몇 개가 해당되는지 그걸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분노도 화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관찰하기도 더 깊이 있게 볼 수도 있고 나눠서 이제 세분화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고객을 만나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어떤 반감의 느낌이구나, 이게 짜증의 느낌이구나, 이럴 때는 화가 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냄비 얘기도 해주시면서 그릇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냄비를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경전 문구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소금물을 어느 그릇에 작은 그릇에 소금을 담그면 그 물을 마시면 짜지만 그 호수에 그 소금을 넣으면 그 느낄 수 없다는 그 구절을 본 것 같아요. 그 이제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 그릇도 계속 키워야 되고 이제 받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반성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다 잘하시는지. 뭔가
냄비보다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보다 멋있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편집위기인가요? 냄비, 저는 막 냄비 막 이러는데 소금물,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신현성 법무님은 오늘 어리둥절 출연을 하시게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됐죠? 아, 저는 오늘 저기 유민수 부장님이랑 네. 그 법원님이랑 그 예식장에 갔다가 네. 직장에 갔다가. 제가 한 번도 그 방송국에 그러니까 견학이라고 해서 온 적이 없어서 이제 응원차 오늘 출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원차 왔다가 이렇게 어떻게 부처님의 인연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소감 그리고 우리 절친 예. 보시면서 이랬구나라고 느껴졌던 소감이 있었을까요? 예, 그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이력도 아까 제가 잠깐 대본에 있어서 봤는데 다 이렇게 다 훌륭하신 분들 같고 저보다 나이는 좀 다 어리시지만 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훌륭하고 그 부처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잘 생활을 하고 있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현성 법무님도 이렇게 우연한 인연으로 절친으로 이렇게 와주신 것도 그 또한 또 인연이고 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지금 우리 절친분들이 한 분 한 분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 뵀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뭐랄까요? 성장한 느낌이랄까요? 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유인재 부부님은 어떠세요? 방송 출연 이후에 네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뭐 주변에서 막 알아본다든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요. 세상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방송에 나왔어도 이제 봤다 이런 식이 있었고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좀 성장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때 화해 특히 가장 기억 남는 게 화해 관련된 방송 이제 나왔는데 그때 스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있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화를 내는 유형이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안으로만 화를 삭히고 나중에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이제 막 갑자기 있다가도 건들지 마 그런 거죠. 가만히 있다가도요. 이제 갑자기 그렇게 표출하니까 주변 사람도 많이 당황했고 저도 왜 그런지 몰랐는데 좀 그때 이후로 이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요즘은 이제 화를 낼 일이 자주 없어요. 왜냐하면 곧 군대에 들어가서 내면으로 이제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초조하고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이제 앞으로 군대 들어가서도 그렇고 또 이전까지도 좀 반성의 기미를 갖고 또 이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잘 적응해 보도록 해서 착한 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냐면은요. 이제 곧 신교대에 들어갈 거예요. 맞습니다, 스님. 1사단 신교대로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네, 1사단 신교대로 들어가면 이제 요즘 몇 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5주에서 7주 차 뭐 이쯤 되잖아요. 너무 기네요. 그러면 요 잠자고 있던 요 눌러놨던 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들이 와요. 근데 그때를 못 참으면 영창 가는 거고 진짜 위험하다. 그때를 못 참으면 영창 가는 거고 그때를 참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교대에서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장했을까요? 성장했을 거고 네. 그렇게 그 분노가 폭발하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군법당을 가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군법당에 가셔가지고 거기 1사단 신교대에서는 저녁 때 네. 재밌는 것도 보여줘요. 진짜 재밌는 거야? 네. 영화야? 뭐 그런 거? 제가 있을 땐 그랬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 흥미를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네. 아니 좀 이상한데 이상하게 눈에 눈물이 보일 것 같은 이건 착각인가요? 네. 흥미롭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폭발하지 말고 네, 10주 네. 잘 버티셔가지고 네. 네, 좋은 대로 맺지 받으세요.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겁니다. 뭔가 유인재 법우님이죠? 네. 네. 유인재 법우님하고 얘기할 때는 서로 독백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시와 나눔이라는 주제로 출연을 하셨던 유명주 법우님. 네. 저는 기억나요. 어떤 게 기억나냐면
유명주 법부님이 얘기하셨던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절친이 유명주 법부님이 절에 가셨을 때 보고 배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갑을 딱 열고 일부를 빼는 게 아니라 복전함 앞에서는 지갑을 열고 모든 돈을 빼서 넣더라. 항상. 항상 나는 부처님께 모든 걸 드린다. 물론 그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갑이 2개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멘트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방송하시고 나서 뭐 아쉬우셨던 점이나 아니면은 달라진 점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방송이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봉은사에서 그 설거지 봉사나 이렇게 할 때. 근데 스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공양을 부처님께 올릴 때는 항상 발언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전에는 저는 항상 무발언으로 항상 부처님이 다 아시겠지 싶어서 그냥 했는데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뭐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그 발언을 한 가지를 정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보시와 나눔, 이제 제가 지금 봉사하는 거는 뭐 봉은사나 정해진 날짜나 아니면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제 주위 사람들이 항상 뭐가 불편한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게 진정한 보시라고 저는 이제 스님 만나고 나서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시를 하고 나눔을 하자 더 이제 생각하게 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절친 또 다른 저는 재미있었던 주제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오명석 법부님이 그때 출연을 해주셨죠. 네. 그때 어떻게 여행을 좀 다녀오시고 나를 좀 찾으셨나요? 그때 제가 출연하고 제가 여행이 있어가지고 너무 계획적이구나 방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 뒤로 친구들하고 강원도 속초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 친구들끼리 차를 빌려가지고 같이 갔는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뭘 먹을 것인가 어디서 잘 것인가 다 계획했을 텐데 이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갔더니 이게 진짜 여행의 여유로움이구나 좀 한가함을 느꼈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겨울방학 때 저희 대학교에서 선배나 동기들끼리 같이 인도 성지순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절친 출연을 하면서 큰 깨달음이랄까요? 가이드라인을 좀 얻은 기회가 됐겠네요. 그때 스님께서 인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그 얘기 듣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부럽습니다. 갈 시간이 있어서. 그게 핵심이네요. 그때 여행 주제 때 우리 조예은 법부님 네. 저도 같이 출연하셨었죠? 네네. 그때 저도 출연을 했는데 네. 그때 사실 저는 다들 비슷한 여행 유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여행 유형이 다들 다르시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여행 계획도 좀 세우고 반은 세우고 이제 반은 조금 여유로운 여행을 좋아했었는데 그때 저희 그 같은 승명여대 불교 학생회에 있는 현지 법부가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한 번도 여행을 같이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현지랑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진짜 제가 의도치 않게 가게 된 여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법부가 다른 친구랑 가려고 계획했던 여행에 그 친구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가게 된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지의 여행 타입에 제가 이제 얹어서 가게 된 그런 여행이었는데 가고 보니까 저랑 많이 다른 부분에 좀 부딪혔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서로 고생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행 타입이 어떻게 되든 둘이 우정만 많이 쌓고 그런 여행이었는데 그때 무전 여행에 대해서 스님께서 꼭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전 여행을 계획하고 간 게 아니었는데 너무 오지로 선정을 하는 바람에 무전 여행식의 여행을 가게 돼서 서로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때는
이제 촬영했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여행을 가게 되면 또 참고를 많이 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절친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들어봤지만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우리 수행자이신 스님께서는 이 절친이라는 방송이 그리고 절친들과 함께한 시간 대화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프로그램을 하자고. 이런 기획입니다. 처음에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 제가 함께 기획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저는 곧바로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와서 촬영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제가 못하는 것들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대면 접촉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걸 제가 되게 못하거든요. 지금도 밖에선 잘 못해요. 서로가 지금 노력하니까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둘 다 못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라. 거기다가 도반들한테 물어봤어요. BTN에서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반 스님들도 약간 부정적이더라고요. 스님들한테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이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스님 경전 강의해야지 무슨 토크쇼 같은 거 하냐고. 토크쇼 같은 거. 이게 딱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첫 회 때 엄청 떨었죠. 네네네. 벌벌벌 떨면서 제가 오프닝만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오프닝만 한 10번, 한 20번 연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은 약간 억지로 하느냐고 의미도 별로 없었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토크쇼 같은 거 한다고 혼나기나 하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쭉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생긴 것 같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시즌 1이 마무리되어 갈 쯤부터 이제 시즌 2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작가님이나 PD님하고 서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시즌 2에 그 절친 시즌 2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할 때 지금의 형식을 완전히 바꾸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청년들하고 만나는 소통의 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 완전히 바꿔서 경전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스탠다드한 법회를 하거나 제가 그거를 찬성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같은 형식을 유지하는 걸 찬성했을까요? 전자일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변화를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바꾸자고 했을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익숙한 거, 그걸 하자고. 근데 최근에 회의를 하면서 그래도 이 포맷을 좀 유지하고 청년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성격으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이건 나한테도 의미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장이 되고 그리고 청년들과 다양한 주제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프로그램이 제게 이제 의미 있는 기회의 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절친을 하면서 생긴 변화예요. 아마도 부처님 또는 부처님 법 찾아오시는 불자님들이 되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고통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지금 현재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찾아오는 유형이 두 번째일 거예요. 아마 우리 절친 찾아오시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와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얘기해 주신 게 그렇게 더 행복해지는 방법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셨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익숙하지 않다고 처음에 낯설어 했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건 그건 프로그램 탓이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 탓이냐면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고집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거거든요. 근데 그 고집이 하나 깨지는, 익숙해지면 다른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동건 법부님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 했지만 설마 기억이 안 나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분위기인가요? 아마도 저희가 만약에 이제 요 카메라가 없는 자리, 오프 자리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시간이 딱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방송인데 막 치고 들어와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질문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방송 출연을 하시면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거예요. 다 또 있으실 텐데 지금 한 분 한 분 다 들으면 꼭 지금 마지막 회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마지막 회 아니에요. 아직 한 해가 더 남았어요. 아직 한 해가 더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번 회차에서 전부 뭐 아쉬웠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또 그 이야기는 다음 회차로 넘기고 이제 지금 이번 주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가장각색이 아니라 뭐야? 각양 이런 거 꼭 나와요. 제가 한 50분 넘어가면 말 씹히기 시작하거든요. 각양각색의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라고 생각을 하려면 조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서로 간에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그리고 뜻이 통하는 거. 근데 절친들에게는 약간 더 좁은 문에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뜻이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 통해야 되냐면 부처님에 관한 뜻이 통하는 거. 부처님에 관한 뜻을 공유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부처님에 대한 공통의 생각을 한 끗이라도 더 가져갔다면 우리가 사실은 아쉬움 없이 당당하게 시즌 1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한 시간이 더 있는데 그 시간대에 우리가 이제는 뭐 아쉬운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거 말고 아쉽지 않게 당당하게 우리 이렇게 잘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 예. 아, 깜짝이야.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또 다음 시간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시간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즌 1을 마감을 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그간 절친을 빛내주신 우리 절친들, 청춘들과 절친 동창의 아이러브 절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쭉 하기 전에 우리 절친의 인기 코너죠. 솔직 토크, 마음의 거리를 좁히다 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친한 사이라면은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절친이 맞는지 아니면 절친인 척 하는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절친한 친구라면 이심전심이 필수죠. 그래서
우리 절에서 만난 친구들을 넘어서 정말 또 다른 의미의 절친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우리 서로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 준비했습니다. 요 뭐 질문 주제 자체가 우린 진정한 친구. 우린 진정한 친구. 우린 진정한 친구. 이런 주제라고 하는데요. 그 주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관정법우님의 한번 진행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5분, 4분, 3개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쪽 5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설명 없이 양자택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하시는 순서는 제 마음대로입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솔직 토크 마음의 거리를 좁히다. 솔통무당 1번 시작해 볼게요.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진정한 친구가 있다, 없다. 조혜연 법우님. 없어요. 신현성 법우님. 있습니다. 이동건 법우님. 없습니다. 한정민 법우님. 있어요. 유인재 법우님. 있다. 있다! 지금 조혜연 법우님은 없다 하셨고, 신현성 법우님 없다고 하셨고, 이동건 법우님 없다고 하셨고. 어때요? 왜죠? 그냥 없다고 하니까 왜 없지? 왜죠? 글쎄요. 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저는 가족 외에는 타인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없다고 네. 모르겠어요. 왜 없는지에 대한 그런 명백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순간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 질문이 네. 또 한 가지의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대 우정. 나의 선택은 이동건 법우님. 우정. 지금 첫 문항의 보완으로서. 잠깐만요. 그러면 네.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친구가 없다인데 그것보다도 사랑은 밀리면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자친구분께서는 어머 오빠 그랬어?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신영선 법우님. 사랑. 조혜연 저희가 법우님. 보고 계셔서 그래요.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여자친구분이 스튜디오에 와 계세요. 조혜연 법우님. 사랑. 한정민 법우님. 저 우정. 유인재 법우님.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누군요? 네. 여기서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두 개의 약속이 겹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애인과의 데이트 대 우리 사찰 정기 법회. 한정민 법우님. 전기법. 자 여기서 땀 흘리고 계시는 신현성 법우님. 저는 정기법회. 오 이동건 법우님은 과연 어떠실까요? 정기법회. 네. 조현 법우님. 데이트요. 데이트. 유인재 법우님. 당연히 데이트입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 대학생 20대와 30대가 갈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신현성 법우님은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법회를 네. 같이 임원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회 가면 어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문 용어로 사찰 CC죠? 네. 사찰 CC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그래도 저는 법회를 택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오빠 나야 법회야 선택해 라고 한다면 나의 선택은? 만나서 법회 같이 가겠죠. 네,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네 분도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하실 텐데 전혀 다른 질문으로 되게 준비했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종교가 다른 친구에게 나의 종교인 불교를 권하며 포교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으니까. 좀 많습니다. 네. 그래, 명주 부모님 많으실 네네, 것 같아요. 저는 많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되게 친한 친구들이 크리스찬이 되게 많아요. 뭐 20년, 30년 지기 친구들이 그냥 맨날 그래요. 하나님의 딸이 돼야 된다. 맨날 그렇게 해도 저는 이제 더 이야기하죠. 살면서 살아가면서 불교를 믿으면 너희가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네. 크리스찬이에요. 권지 부모님은 어떠세요? 저는 따로 포교라고 말할 게 없는 것 같은 게요. 저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궁금해하세요. 그러다가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해서 궁금해하면 그때 법회 기독교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절에 데려가서 같이 법회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이제 물어보면 그때서 얘기를 해주는 스타일. 이게 강요를 하면서 이러는 건 아니고 도대체 종교가 어떤 건데 이거 그곳에서 무엇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윤민수 어부님은 질문 좀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많다. 자, 항상 항상. 많은 거 넘어서 항상. 저는요 예전에 원래 그 일을 했을 때 우리 프로필을 이 양식을 꾸려요. 그러면 그 프로필 특기란에 뇌성마비 연기도 특기라고 적지만 연불도 제가 같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떳떳하게 뭐 일체증세 다 보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야, 이 연불이 특기에 들어가 있네요. 이상하네요. 한번 반야신경 한번 해봐요. 그래서 오디션장에서 반야신경을 탁 했더니 고요해져. 감독님께서 참 고요해지십니다. 오디션 어떻게 되셨나요?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네. 뭐 합격, 불합격? 불합격. 네. 근데 저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윤민수 어부님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연기자 출신이세요. 근데 이 절친에서만큼은 예능감을 뽐내주시는 게 엔터테이너의 기질도 있으시지 않은가. 그래서 좀 엔터테인한 질문도 골라봤습니다. 사주, 궁합, 운세를 기가 막히게 잘 본다는 소문난 점쟁이가 있다며 친구와 같이 가자고 나를 이끈다. 나는 그 친구를 따라간다? 아니라고 설명해준다. 유명주 어부님. 네, 저는 아니라고 설명하죠. 정말요? 네. 우리 오명섭 어부님은 어때요? 저는 호기심에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같이 가나요? 네. 윤민수 어부님은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가지 않는 대신에. 일체유심조다. 그리고 네. 사주는 우리 이 웃는 얼굴, 이 관상을 못 이기고 관상은 마음, 심상을 못 이긴다 이런 말을 해주면서 운명을 좀 바꿀 수 있다. 진짜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마 친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나시면 아마 가지 않고 그 점쟁이에 가지 않고 친구야 나 거 좀 봐줘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 지희 어부님도 안 가시죠? 네, 저도 안 가고요. 근데 아무래도 일이 코칭 쪽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그쪽을 궁금해하면 차라리 내가 너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게 코칭을 해줄게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간다, 안 간다, 뛰어넘는다 두 분.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질문은요. 네 분께 드리지 않고요. 제가 정말 9분 중에 랜덤으로 드릴 겁니다. 긴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출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이동건 버부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없다. 지금은 없습니다. 네. 우리 보영보살 신현성 버부님은요? 저도 있습니다. 있었다. 있었다. 네. 이윤재 버부님 군입대를 8일 앞둔 입장에서 출가를 생각하게 되기도 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 한정미 대장님 어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분이 제가 한 분 나와 있는데요. 네, 저도 말 똑같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네. 다들 한 번씩은 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닮은 듯 다른 듯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던 각각의 이 개성들과 또 다른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솔통문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정 부분은 있다 없다? 저는 있어질 것 같다. 저는 없었는데요. 우리 원빈 스님을 뵙고 나서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항상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서 출가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니까 없던 마음도 생기게 되고 스님의 눈빛이. 네. 워낙 깊고 맑으시다 보니까 네. 제가 정말 절친 출연 이후에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출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2번. 네.
제가 요 솔직 토크 마음의 거리를 좁히다를 설명을 초반에 해드릴 때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절친이라면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제가 마음이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랬나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랬나요? 통해야 돼요. 이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 절친 아니네? 우리 절대로 절친이 될 수가 없네요? 뭐가 다르죠? 같은 것과 통하는 건 다른 거죠? 같은 것과 통하는 건 다른 거죠?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 했으면 있다만 나와야 같은 거죠. 근데 통하는 건 있다고 하는 그 사람,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거. 이걸 보고 통한다 그러죠. 누군가 나와 통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면 꼭 똑같아야 통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나를 이해해 줄 때, 나를 이해해 줄 때. 이게 친구든 절친이든 기본 조건이라는 거.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통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예, 좋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거 뭐냐면 불교라는 공통점. 그리고 불교를 안다, 모른다 이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성. 이것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결국은 그 부처님의 제자들, 젊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번 시즌을 쭉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사실은 청년 불자들을 섭외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게 청년 불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적어서 그런 건가요? 적어서. 저는 많은데 네.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제가 이제 대불련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학생들 법부님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물론 스님분들도 많이 모셔서 법문도 듣고 하지만 학생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많은 법우들이 있어요. 청년 불자들이 있고 관심 있어 하는 법우들도 기독교나 뭐 다른 이웃 종교와 다르게 많이 있습니다.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법우들이.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개인적인 신앙 활동에서는 좀 이제 뭐 부모님을 따라간다든지 혹은 이제 같이 템플스테이 간다든지 그런 건 많지만 뭐 제대로 대불련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제대로 사찰에 있는 청년회를 들어가서 활동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미래의 적극적인 청년 불자들을 위해서 대불련 홍보를 잠깐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문화부장 맡고 있는 유인재라고 합니다. 네, 한국불교의 미래 여러분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네, 주소는요.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선 가학교의 그 동아리를 찾아보세요. 불교 동아리에 가입하면 되고요. 금강대학교 불교 동아리 없다고 했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명수 법은이 파이팅 하시고요. 동아리에 가서 이제 가입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회장님께서 친절하게 밥을 함께 사주실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멘트를 하다가 우리 법우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은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한국 불교의 미래, 그걸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건 누구죠? 청년 불자들이죠. 그쵸. 청년 불자들이죠. 스님들이 담당하고 있나요? 글쎄요.
사실은 불자, 다음 세대의 불자, 청년 불자들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 불자가 없으면 청년 스님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니, 불자가 없는데 무슨 거기서 스님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불자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출가를 한 케이스인데 이건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이고 대부분이 불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스님들, 출가자가 많이 나오려면 결국은 청년 불자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청년 불자들이 있지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청년 불자로서 저도 청년 불자입니다. 출가했다 그래서 부처님 아들 아닌 거 아니죠? 저도 청년 불자니까 청년 불자의 눈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 불자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긴 했는데 청년의 활동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무래도 기회를 잘 잡지 못했다는 거. 저도 이제 근무하던 곳에 이제 관장님이 스님이셨는데 그 스님께서 절에 어렸을 땐 되게 잘 다녔는데 지금 왜 안 다니냐 이런 얘기가 되면서 조계사를 소개시켜주는 인연이 돼서 청년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나 봉은사 외에는 거의 청년회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시기여서 청년들이 찾아갈 또 곳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는 지금 조계사 청년회에서는 다양한 이제 법우들을 모집해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줄어드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청년회 회장 소임을 맡으면서 느끼셨던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상황들이 자기 자신한테 놓여 있는 상황들이 여기까지 발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뭐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그렇게 혼자 해결하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와서 도움을 받거나 여기에서 이렇게 활동으로서 좀 발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기까지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거나 안내해주거나 하는 그런 리더들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네. 환경적으로 개인의 요인도 있고 인프라의 부족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성향, 이것은 분명히 종교성이 좀 약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지금 말한 장재열 법우님이 말한 인프라의 부족,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전부 원인을 몰아넣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동건 법우님은 조계사 청년회 활동을 하시면서 네네.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하시면서 임원이 아닌 한 명의 청년 회원으로서, 청년 신자로서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다, 현장에서 느꼈던 느낌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제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불교를 믿으셨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예배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불교구나, 종교가 뭐예요? 불교입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믿고 따르게 됐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한번 경전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군대 있을 때 만화로 된 경전을 보게 됐는데 그때 너무, 그러니까 만화로 돼 있으니까 쉽게 풀이가 돼 있는 그것도 불교적인 그런 핵심을 딱 봤는데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떤 불교가 아니다, 그 느낌이 확 든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불교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불교라는 그 어떤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런 공부, 부처님의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매료가 돼갖고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전역해서도 이제 계속 나름 이제 책도 보고 그렇게 30살이 된 시점에서 어떻게 조계사 청년회라는 걸 그걸 듣게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 가서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내갖고 알아보게 돼서 지금 조계사 청년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에 군종장교로 임관을 하면서 퍼센테이지를 봤어요.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일단 무교가 5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당, 절 순으로 하면 2대 1대 1이더라고요. 수가. 그러니까 사실상 2대 1대 1 이렇게 하면은 50%는 무교니까 한 10%도 안 되는구나. 한 10%좀 되나? 한 10% 조금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불교일까? 이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실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실제였을까요? 실제가 아니었을까요? 실제였을 것 같아요. 실제가 아니었을까요? 실제가 아니었어. 어땠는 줄 아세요? 더 적었나요? 맞아요. 그것도 허수더라고요. 그것도 종교조사를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때 할 때 본인이 적을 게 없으니까 본인 생각에 뚜렷하면 무교라고 적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는 불교니까 할머니는 불교니까 그냥 불교라고 적자 이거지 종교 활동은 안 하는 거예요. 19은.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 활동을 하는 군대 내의 청년 비율을 봤더니 불교에 오는 친구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이게 비율이더라. 이게 비율이더라. 심각한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청년들 이제 오면 한 명 한 명 군인들 붙잡고 물어봤어요. 불교가 싫어? 뭐라고 했나요? 네? 뭐라고 말하던가요? 안 싫대요. 그럼 좋아? 좋대요. 왜 안 와? 어렵대요. 이거예요, 이거. 왜 안 와? 어렵대요. 제가 처음에 군부대 들어갈 때 이제 설법 연습을 막 법사님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시킬 때 얼마나 폼을 잡고 설법을 했는지 몰라요. 목소리 쭉 깔고 그래서 마하 봤냐 바라밀이 얼마나. 근데 반년 동안 청년들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냐면 한문 용어가 단 하나의 단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불교 필요해요, 청년들한테. 다른 때보다 고통이 없는 청년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세대보다 고통스럽지 않은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고 프로페셔널은 부처님이에요. 이건 분명한 문제예요. 왜? 부처님의 화두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많은 세대, 문제가 많은 세대는 분명히 불교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딱 접촉했을 때 불교가 필요해가지고 갔는데 문화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옛것 같은 느낌, 남의 것 같은 느낌, 내게 아니라 중국 거 같은 느낌. 일단 한문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딱 봤는데 현대적인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옛것 같은 느낌.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접근을 못하는 현실을 봤어요. 현실을. 아마 그게 이동건 법부님이 이 불교가 쉬웠어요. 내가 알던 불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절에 또 관심을 가지고 가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불교는 쉬워야 돼요. 원래 불교는 쉬웠어요. 부처님이 불교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신지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불사의 문은 잘 설해졌다. 눈 있는 자는 누구나 와서 들으라. 박사학위 있는 자는 와서 들으라 이게 아니고, 글을 쓸 줄 알아야만 와서 들어라 이것도 아니고, 눈 있는 자는 누구나 와서 들으라. 이게 사실은 불교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졌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들의 문화에 맞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불교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스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동원 법우님이 느꼈던 대로 불교가 우리 다른 대중 청년들에 비해서는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와서 마음에 자리 잡은 청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한국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에 약해요. 정의. 정의. 정의롭지 않다 이거 아니고 정의한다. 아. 정의한다. 아, 네, 이거 제 네. 발음이 이상한가요? 원래 정의 이렇게 읽는 거 아닌가요? 네. 정의 이렇게 안 했잖아요, 제가. 정의. 죄송합니다. 정의. 이거 무슨 사투리지? 정의에 약해요. 불교는 철학인가 아닌가? 불교가 왜 종교인가? 불교는 왜 철학인가? 불교는 왜 심리학이고 수행인가? 이런 정의 있잖아요. 불교는 뭔가? 제가불자는 누굴 제가불자라고 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약해요. 이게 왜 약점이 되냐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감이 없어져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불교가 종교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종교야. 왜? 이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각성법부님 굉장히 크게 웃으시는데? 각성법부님, 예. 불교가 종교인가요? 예. 왜요?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려요? 네 글자로 표현하고 싶네요. 동공지진. 우리가 이제 이웃 종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넘치죠. 사실은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분들은 보면은 교회 간 지 일주일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실 그분들보다 제가 성경 더 잘 알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 들고 못 나가겠어요. 큰일 납니다, 스님. 네? 큰일 납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가더라고요. 그 자신감이 생기는 기본이 뭐냐면 공유하는 공통의 정의. 왜냐면 그래야만 옳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 근데 이 정의에 대한 기반 자체가 흔들리면 믿음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끊임없이 의심이 드니까. 불교가 뭐냐라는 질문에만 또 아마 1000가지, 10,000가지 정의가 나올 겁니다. 학자마다, 스님들마다 다르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다양성이 불교의 최고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겐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불교가 쉬워지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의들, 공통의 정의들에 대한 숙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 그럴 때만 우리가 공통된 신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들에 보면 이런 경전이 있어요. 법탑경. 법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16대국 정도 되는 16개 정도 되는 나라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대국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빈비사라 왕의 마가다국. 두 번째는 코살라국인데 누구 왕일까요? 이런 건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다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빠세나디 대왕이라고. 근데 이 빠세나디 대왕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이 빠세나디 대왕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로는 약간 폭군이라. 약간 폭군 기질이 있어요. 성질이 급하고 막 승질나면 부처님한테도 가서 막 따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럴 수가 있었냐면 이제 이 사람 나이가 언급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부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80세 때인데
부처님이 80세 때. 그러니까 사실은 바깥 나이로는 부처님하고 동갑이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막 가가지고 막 따질 수도 있고 뭐 성질이 좀 급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약간 보면 순진해요, 안 순진해요? 순진해요. 그러니까 금방 또 잘못한 걸 알면 막 울면서 참회하고 약간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을 내 삶 속에서 이 경험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경험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딱 있는데 제가 그 신하의 이름은 까먹었는데 장제열이라는 신하와 오명석이라는 신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둘이 파세나디 대왕의 아주 유능한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럼 누구한테 돈을 받고 있어요? 파세나디 대왕이요. 그 관직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파세나디 대왕. 그럼 누가 어려워야 돼요? 파세나디 대왕이 어려워야죠. 파세나디 대왕이 어려워야 되죠.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전쟁에 가가지고 전쟁터에서는 좋은 데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인용, 3인용 막사에서 셋이 자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자기가 일부러 연극을 한 거라 먼저 잠든 척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뭘 보고 싶었냐면 둘이 아주 독실한 불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눈 감고 보려고 몰래 잠든 척을 했는데 자기는 잠들었는데 둘이서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까지 불법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더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근데 파세나디 대왕이 충격받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잠잘 때가 되니까 방향을 딱 이렇게 보더니 부처님 계신 곳을 딱 보고 절을 3번을 하더니 부처님 계신 곳에 머리를 두고 자기 머리 위에다 발을 두고 자더래요. 자기 머리 위에다 발을.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섭섭한 거죠, 지금. 나는 옆에 있고 부처님 멀리 있는데 사람 머리 위에다 발을 두고 자는 거 사실 실례죠. 그렇죠. 자기 국왕인데 폭군에 가까운 분인데 돈도 못 벌고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부처님께 머리를 두고 자기 위에서 자기 머리 위에다가 발을 탁 두고 자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의 평소 행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절할 리가 없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불법승 삼보의 공덕에 대해서 본 것이 있고 이해한 것이 있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다. 그러니 저 사람들과의 경험을 봤을 때 나는 불법승 삼보가 훌륭하다고 찬탄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6가지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앙 고백을 자주 하라. 그러면 그 자리가 법의 탑이 있는 곳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가 바로 불법의 탑이 있는 곳이다. 절친들은 만났을 때, 도반들은 이렇게 만났을 때 담마, 진리에 대한 이야기, 진리가 내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일상적인 이야기? 그쵸.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좋은 얘기만 하나요? 안 좋은 얘기도 하나요? 장제열 법우님. 나쁜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나쁜 악업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고, 근데 침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심의 촛불에서 여기 있는 신심의 촛불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신심의 촛불에다가 불을 옮겨 심어줄 수 있게. 옮겨 심어줘? 옮겨 붙여줄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권지희 법우님. 네. 삶이 불교다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입문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해요. 네, 근데 코칭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대체로 다 기독교 분들이세요. 맞아요. 네. 코칭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수행 얘기도 많이 하고 경험적인 것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되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불자라면 언젠가는 그냥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게 불성이 다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채고 올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종교인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얘기를 많이 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존중은 하되 하지만 내 삶은 이랬고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호기심을 가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코칭하다 보니까 변화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 특히 저의 변화 속도에 좀 놀라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도대체 명상이 뭔데 제가 저렇게 확확 바뀌고 어떻게 이 기운 자체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오히려 저로 인해서 많이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자들 보면 이제 가피담을 이야기하시는 불자님들 보면은 보통 중년이나 장년 또래 뭐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청년의 눈에서 청년적인 감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본격적으로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보면 권지버부님이 처음에는 말을 약간 덜덜 떠시더니 아까 눈빛 바뀌는 거 보셨어요? 저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대해서 신심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벌써 지금 녹화 시간이 다 돼가나 봐요.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저한테 막 눈짓을 하네요. 사인을 막 줘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즌 1의 마무리잖아요. 시즌 1의 마무리. 우리가 처음에 절친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고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절친이 결국은 도반이라는 소리인데 마음이 통하는 도반이라는 소리인데 그런 도반들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절친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들의 절친이 돼야겠다. 도반이 돼야겠다. 그런 말로써 이 절친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도 그 우리가 같은 관심사, 불자로서 같은 관심사,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통하는 주제를 열심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이렇게 주마등 그러면 죽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스쳐 지나가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회를 마지막으로 시즌 1이 마무리가 되지만 더 나은 시즌 2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거니까 장지열 부부님 시즌 2에도 올 거예요? 네? 스님이 찾아주신다면 네. 스님과 저도 조금은 절친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가 본데? 그러면 스님과 조금 더 절친이 되기 위해서 저는 시즌2에 꼭 출연해야겠네요. 네. 내가 왜 대답을 잘 안 했냐면은 네. 제주대학교에서 성산fon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 몇 킬로 되지도 않는 거 제주도 있는 거 알아가지고 연락해놓고 제주대학 왔다가 30km인가밖에 안 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정도 마음의 가지고 거리는 30km. 이 정도면은 거의 사바세계와 극락세계 차이인데. 그렇게 그 다음 시즌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친구 관계도 참 좋지만 정을 함께 나누는 친구 관계도 참 좋지만 정말로 인생의 해답을 같이 찾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도의 목표가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도반이 될 수 있게 우리 이 절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부처님의 감명하고 간결하고 멋진 금구들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 다시 찾아뵙는 걸 또 약속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나오셔야죠? 그럼요. 네. 너는 못 못 나와! 못 나와! 시즌 한 5쯤.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저희가 갖고 다시 또 활짝 웃는 얼굴로 찾아뵙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끝내면 좀 어색하잖아요.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요? 우리 오랜만에 네. 많은 절친들 오셨으니까 네. 다 같이 우리 구호 외치면서 무슨 뭐요? 스님 부끄러워하셨던 우리 설마? 1회 때 부끄러워하셨던 바로 그 멘트 우리 절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멘트 뭔데요? 어떨까요? 청춘 토크쇼 절친 아, 예, 그거 괜찮아요. 저 지금 딴 건지 알고 큰일 나요. 아,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청춘 토크쇼까지 하면 저기 보시고 절친하고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함께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